N수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지금 재수 생활을 N수를 왜 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마. 지금 경험이 뭐 사회에 나중에 좋은 뭐 밑바탕이 될 거야.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왜냐?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일정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혹시 위기가 찾아왔던 적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희일비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날 뭐 수학 모의고사 하나를 봤어요. 점수가 뭐 70 몇 점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돼요. 또 다음 날에 뭐 국어 모의고사를 봤어요. 95점이 나왔어요. 아, 너무 기뻐서 수능 때도 이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슬럼프고, 또 다른 슬럼프가 왔었는데, 제가 6월 모의고사 끝난 직후부터 한 3개월, 4개월 동안 슬럼프가 쫙 있었어요. 핵심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일 것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독학기숙학원은 아무래도 이게 맨날 보는 게 뭐 책밖에 없고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말을 던지거든요. 아, 태훈아, 너 오늘 뭐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수고했어, 이런 거면 다행인 거고, 뭐 아, 너 오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지? 아, 오늘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오늘 안 풀리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이 나중엔 어떻게 가냐면 자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요. 내가 부모님이 뭐 삼성이 이재용이었으면 공부 안 했을 텐데, 뭐 독일 같은 데는 뭐 대학교 안 가도 된다던데, 이게 다 입시제도 때문이야. 왜 경쟁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쌓여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 그 질문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번뇌입니다. 근데 그 번뇌는 잊으셔야 됩니다. 자꾸 그 번뇌에 휩쓸려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어차피 답을 못 찾아요. 제가 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지금 재수 생활을 N수를 왜 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돈 많이 벌어야지 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경험이 뭐 사회에 나중에 좋은 뭐 밑바탕이 될 거야.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미래의 그 불확실한 보상을 들이밀면 내가 그게 수긍이 가겠는가? 라는 그런 심리의 발로죠. 그런 점에서 볼 때 N수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찾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모든 게 다 끝이 났을 때, 수능도 끝이 나고 대학교도 뭐 합격을 하고 뭐 등록금을 내고 했을 때 그 무렵쯤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억지 답을 만들지 마세요. 현우진 선생님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는 야채처럼 산다, 둥둥 떠다닌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거를 어찌됐든 끌고 간다. 뭐 하루에 공부를 1분만 해도 괜찮으니까 앉아 계세요.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진짜 시간 낭비는 슬퍼하는데 매몰되는 거, 번뇌를 잊지 못하는 거, 그거가 시간 낭비가 돼요. 왜냐면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슬럼프를 극복을 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 스스로 그냥 이런 상황에 처한 거를 인정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에 처한 상황이란 거를 인정하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해야겠네요. 그죠. 탈피하려고 해도 탈피가 안 돼요. 답도 못 찾아요. 어차피 내 발로 그냥 그 상황에 들어왔으니까 뭐 답이 없네요, 그냥. 그죠. 그냥 해야 돼요. 네.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좀 많았죠? 저는 그 당시에는 매몰됐어요. 번뇌를 잊지를 못했고 끝까지 쭉 이어져서, 아마 그래서 제가 슬럼프가 4개월이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수능은 운빨이다. 수능의 본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물어본 결과 수능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점수, 그리고 편차, 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기본 점수가 있으면 당신이 받을 수능 성적은 기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편차만큼 그 바운더리 내에서 랜덤하게 주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수능이라는 것이 참 이게 공정합니다. 공정하지만 되게 불공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 하나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기에도 있는데, 이번에 수능 국어 연계지문에서 본인만 공부했던 게 나올 때 하고,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게 나올 때 하고, 과연 똑같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많겠죠. 극단적으로 가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누가 기침을 했어요. 그 한 문제 놓쳤어요. 등급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 실력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것도 운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 현장에 가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수능 문제가 어떨지도 모르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기본 점수를 올려야 돼요.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수능을 본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100점은 못 맞아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수능장에 가면 기본 점수가 90점이라면 100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그 기본 점수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선제 조건이 바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기본 점수를 올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 다음 편차. 편차라는 것도 운의 요소지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냐?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고 현장감도 느껴보고 모의고사도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시간 관리도 잘 되고 영어 듣기 평가에서 하나 놓쳐도 다른 문제에서 만회를 해서 등급을 유지할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전 훈련을 많이 해서 표준 편차를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위권 학생의 전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의 본질이 운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죠. 이런 말과도 맞닿아 되는 거예요. 수능은 운빨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방금 했던 얘기죠. 그것도 표준 편차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운더리가 좁아지면서 점점 명확해지거든요, 위치가.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수능의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허상 같은 거예요. 당신은 뭐 전국에서 상위 뭐 2% 안에 듭니다, 뭐 이러지만 수능 가면은 뭐 상위 한 10%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네. 부안해동하지 말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이 좀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잭팟이 좀 터졌어요. 근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수학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를 뭐 한 몇십 개 풀었어요. 정말 끝까지. 근데 그 모든 수학 점수, 평가원이든 사설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빅데이터 쌓는다 생각하고 평균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기본 점수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제 기본 점수가 80점이었어요. 미적분 기준으로. 그러니까 2등급이죠. 2등급 상위권 그 정도인데 제가 가장 못 봤을 때가 70점이었어요. 현우진 모의고사 뭐 있는데. 그리고 가장 잘 봤을 때가 92점이었거든요. 그 바운더리가 여러분들의 편차가 됩니다. 물론 더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런 거를 마음속에 여기고 다음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은 좀 더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런 점들. 그래서 제가 수능 때 좀 운이 좋아서 84점 받았죠. 기본 점수보다 위에 있는 점수를 받았으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대성의 어떤 수학 선생님이 인스타에 30번 문제 뭐 정답 뭔가요 했는데 실제 정답이었잖아요. 그거 기억한 학생은 한 문제 더 맞췄겠죠. 아, 그게 진짜 운빨이다. 그건 진짜 운빨인 거고. 그런 거죠. 왜 수능의 본질이 그래도 운빨이라고 한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그죠. 뭐 이렇게 들으니까 뭐 동의가 됩니다. 사실 운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뽑기 게임, 보기 게임. 뽑기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이거 수시에 대한 팁인데요. 첫날에 지원하지 마세요. 첫날에 지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경쟁률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실시간 경쟁률, 첫날엔 경쟁률이 몇이고 그 다음 어땠고 이거를 보고 올해랑 비교를 해보세요. 첫날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세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강민철 선생님의 인간민철이라고 있어요. 그 엔젤을 하루에 뭐 데이 3개씩 푼다든지, 그리고 가볍게 오답 노트하고 뭐 김동호 선생님의 뭐 EBS 정리 듣고, 그렇게 하면 연계가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출 분석을 스스로 해본다든지 뭐 간쓸개를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훌쩍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하면 돼요.